네, 항일 독립운동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싸웠습니다. 뭐 특별한 여성들 아니었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누이이자 언니였던 그런 분들인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현황에 대해서 박찬규 리포터가 준비한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반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반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많지가 않은데요.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남성 독립운동가는 14,800여 명에 이릅니다. 다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시고요.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는 299명으로 고작 2%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고 생존해 있는 분들은 단 3명뿐이고요.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적었다는 얘기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워지고 잊혀졌을 뿐 그 역사의 순간에는 여성들은 언제나 함께 했는데요. 기록은 부족하지만 또 공적을 인정할 만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무려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고요. 이제라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밝혀내 자랑스러운 그들을 우리 가슴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장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여성 독립운동가가 전체 독립운동가의 2%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 항일 투쟁이 기본적으로는 전쟁입니다. 네. 운동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대개 남성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여전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우리가 더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있지만은 묻혀서 별로 조명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네.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남성주의 사회에다가 한편으로는 그간의 우리 역사학계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개인정보 그 보호 그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손의 연락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보훈처에 의뢰를 하죠. 하면 예. 그냥 알려주는 보훈처는 다 가지고 있지만 네. 그냥 덥석 주지 않습니다. 그쪽에다 후손한테 이은옥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니 후손입니다. 그럼 만나겠어? 그러면 그분들은 만나겠습니다 하고 만나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잘 안 예, 만나실 잘 안 것 만나준다. 같아요. 이유는 아무리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예. 73주년 아닙니까? 광복?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는 거 하고 싶지 많이 않겠죠.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연락처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신문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현장에 가는 걸로 위주로 전국 부산서부터 뭐 제주도니 뭐 각 곳에 다니고 또 하나는 만주 그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런데 하와이 이런 데 가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 눈으로 보는 게 네. 중요한 거니까 자료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또 그 밖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지금 우리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제 만행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이곳에도 여성 수감사들이 좀 많았다면서요. 네, 뭐 전국에 사실은 형무소가 많았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서대문 형무소였는데 네. 그 수용자 기록 카드에 따르면 한 180여 명 정도가 수감이 됐었습니다만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서울을 받은 분은 한 13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일례로 그 여성들을 수감했던 여옥사의 경우에는 해방 뒤인 1979년에 철거를 했었는데 네. 한참 이후에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색 논란 때문에 큰 논란이 말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일본적 느낌이다 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지난 2013년에야 다시 복원을 해서 개방을 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우리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두웠던 조선을 밝게 빛나게 해준 조선의 여걸들,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좀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독립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그동안 조사된 바로는요. 네. 1907년으로 생각됩니다. 1907년 하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공원도 있고요.
국제보상로라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남성들은 주로 금주 금연 이 운동을 했고요. 네. 여성들은 그때 대구 지역 여성들이 폐물 왜 여성들 폐물 있죠? 귀걸이 같은 거 네. 폐물 폐지한다 할 때 폐물 폐지 부인회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여성들이 이런 노래개들을 모으고 해서 그것으로 모아서 이제 나라 빚을 갚는 데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즉 사회 참여를 한 것이죠. 이것이 1997년에 IMF 위기,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참여 운동, 애국 운동, 본격적으로 항일 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애국 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들의 폐물을 모아서 의원금으로 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성들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근데 또 왜 형 여기 왔죠? 우리 왜 왔죠? 이번 주 주제가 뭐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그 여성분들. 여성. 네, 근데 누가 있죠? 그 여성들. 제일 유명한 분이 우리 유관순 열사. 근데 또 그리고 암살의 전지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곳을 온 거야. 독립기념관에서 찾아보려고. 예, 왜요? 이럴 수가. 봐봐.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바로 여성이네. 예. 연미당 우리 애국 지사님. 임시정부를 지키며 독립의 토대를 마련한 여성 독립운동가.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해 노력하다. 헐. 난 사실 잘 모르거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뭐 열사, 의사, 애국 지사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지만 예. 특히나 여성분들을 잘 몰라. 네, 그건 좀 아쉬운데. 독립운동가 부부였다네. 그래요? 결혼을 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대. 남편이랑. 망섭 선생은 백범의 최고 브레인이자 최고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외교부장을 하셨죠. 또 이 시기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 가족끼리 혹은 부부끼리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연미당 선생님은 그 장사에서 김구 선생님 저격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남목청 사건. 남목청 사건. 그때 김구 선생님이 그 총탄 맞았을 때 연미당 선생님의 간호를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992년부터 그 쭉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이제 1월서부터 12월까지 네네. 있는데요. 쭉 있어 오셨고 2018년도에 네네. 여성분이 이제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 네네 올해. 예. 네네. 뭐 전체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12달에 한 명이면은 10% 되네요. 비율은 적은 거 아니네요. 그렇군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건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 책들도 많이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 앞에 교실에서 수업한다. 확실히 지난주랑은 느낌이 다르네. 그렇죠. 지난주에서는 막 싸우는 거랑 전쟁, 죽이는 거랑 무력투쟁. 무력으로 그 힘으로 싸우는 힘으로 독립을 하는 건데. 예. 여기 또 노동자들의 파업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야. 소년들도 있다. 소년운동. 오, 보이스카우트. 그렇지. 유관순 열사도 사실 17세, 18세였으니까 여성. 여기 있다. 여성운동. 여성운동. 그래. 여성운동. 이제 이것도 보면 노동운동이 있고 학생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있는데 남성운동은 따로 없어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긴 여성운동 이제 관은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전시가 되더라고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여성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별도 섹션을 구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졌을 그렇죠. 것입니다. 최근에 만든. 네, 최근에요. 시대적인 이제 조류의 이제 변화 속에서 이 여성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해 왔구나 그렇죠. 라는 반성적, 성찰적인 네네. 이제 움직임인 거죠. 그럼 사실 독립운동가를 남녀로 구분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서훈자의 2%라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한 줌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훈자 기준으로 네, 볼 때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없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관심이 부족한 데 대한
하나의 반성이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근우회라고 돼 있지. 근의회? 어. 그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영어로 써 있잖아요. Society of Hibiscus Friends. 여러 여성 운동계를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통일 기관이 결성이 됐다네. 근우회. 와 옛날 사진 봐봐. 전부 다 여성분들이. 최은희, 황신덕.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한 거지? 근우회가? 근우회가 어떤 활동들을 한 거예요? 근우회가 여성 좌우 합작 단체입니다. 마치 신간회가 1927년에 신간회가 좌우 합작 단체듯이 근우회가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크고 각 시도 단위에 지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큰 여성 단체입니다. 주로 국내에 있는 여성 단체는 대부분 애국 계몽 운동 또는 교육 운동 이런 일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었죠. 그때 남성들처럼 싸웠대. 그 똑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옥된 애국지사 옥바라지도 하고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민족의식 고양 운동도 하고 네. 선전전등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 했었던 무력 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하고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우리가 아는 여성 운동가들이 많지가 않네. 그럴까? 그치. 어서와 마이클. 여기는 처음이지? 네, 처음인데요. 여기 있다. 있어. 대박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곳은 바로 유관순 열사 기념관입니다. 오, 마이클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죠? 우리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독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3.1 운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 3.1 운동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유관순 누님의 이름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마이클도 대한미국인. 예. 저도 그 독립 유관순 열사가 순국할 당시 18세였습니다. 18세면 누나죠. 아줌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또 좀 친근한 용어로 붙여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열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누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남성들이 이렇게 부를 때 여성들은 절대 여성한테 누나라고는 안 하죠. 하죠. 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부른 분들이 아마 남성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친근감으로서. 네. 호칭은 이제 유관순 열사로 하는 게 열사로. 바람직하다. 네. 정확하죠? 네네. 예. 약간 3.1운동에 대한 이제 평가랄까 의미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항일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3.1운동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 국민이 다양한 계층에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일어난 역사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비폭력적으로 예. 총칼 앞에 무장 없이 비폭력으로 한 것은 3.1 만세운동의 유일한 거죠. 네. 중국의 오사혁명이나 인도 간디의 비폭력 저하운동이 우리 3.1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세계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붙이면 우리가 계속 3.1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아까 금모으기 운동, 국채보상운동, 운동이 많습니다. 네. 이건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혁명이라는 말에 조금의 거부감이 있는데요. 네. 그럼 4.19도 운동입니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아요. 예. 통합난이 아니죠. 통합혁명이죠. 혁명이죠. 그래서 지금 3.1 혁명의 정명운동, 바른 이름 찾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 이름이 머지않아서 3.1 운동이 3.1 혁명으로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동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이름은 고쳐서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3.1 혁명이 정확합니다. 네네. 유관순 이 이름만 만 나오는데 다른 여자들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항상 유관순 열사만 유관순 누나였어. 예. 나머지 누나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글쎄요. 그러게 한번 가보자고.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장? 서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았으니까 그때 열심히 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대우해주고 거예요? 대접해주고 하는 거. 오. 근데
근데 왜 유관순 열사가 왜 상향 조정이 필요한가? 네. 상향 조정이 뭐예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1등급 아니야? 제일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 이상하네. 근데 여자들 중에 1등 아닌가? 아니면 아니야, 모든 아니. 사람들 중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1등급이지, 열사인데. 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등급 아니면 몇 급일까? 그러게. 아니, 왜 유관순 열사가 1등급이 아니면 누가 1등급이라는 거야, 그러면? 글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래나? 가보자고. 가보자. 1등급이 아닌가요, 유관순 열사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 훈장은 뭐 문화훈장, 외교훈장, 체육훈장, 다양한 훈장이 다 5등급입니다. 그런데 1990년까지 상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국훈장만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서훈을 할 당시에는 돌아가신 뒤에 받았으니까 추서죠. 네. 생전에 받은 게 아닙니다. 추서라고 합니다. 받을 때는 3등급 중에서 제일 끝에 걸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 이제 김구 선생, 윤봉길 여사, 유인석 의병장 이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됩니다. 1등급,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지금 이제 독립장, 90년 이후로 애국장, 애족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장에서부터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 좀 홀대한 거죠. 홀대를 받아왔던 네,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받을 때는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3.1혁명, 3.1절 되면은 유관순. 그렇죠. 이 선생님, 유관순 열사 나온 책이 얼마나 됩니까? 예, 유관순 열사의 단행본은 제가 2012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아마 그 후에도 늘었을 거예요. 단행본이 20권이고요. 논문이 150편. 그다음에 뭐 그 EBS에서 5부작 이런 것들이 이제 2012년 제가 조사에 따르면은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훈장에 대한 그 서훈에 대한 등급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예. 이렇게 3.1혁명의 3.1운동의 상징으로 우리가 그런 분한테조차 우리가 훈격은 3등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떠드는 분들이 뭐 훈격이 꼭 공을 가늠한 잣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왕 격이 있다면은 그에 응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2등급 또 1등급 뭐 제가 몇 등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못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3등급은 맞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고 또 학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오. 형, 여기는 거기 아닌가요? 어디? 이화학당? 맞아.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네. 원래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거야. 여기 천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거지. 그럼 이화학당이 특별한 학교였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 오, 여기 있네? 키가 좀 크네요? 그러네. 전부 다 또래들인데 또래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아, 여기 선생님. 아하.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오, 크고. 오케이. 원래 좀 유관순 열사가 키가 컸나요? 아니면 동생들과 같이 찍은 건가요? 아니요, 동급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급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체구가 크신 편이죠. 예, 상대적으로 사진에서 볼 때요. 훈장도 있고. 우와. 유관순 열사 건국 훈장 이게 독립장. 3등급입니다. 가보자. 와, 이 옥중의 모습인데 참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도 참 이 표정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잖아. 형은 그거 아닌가? 어디? 아우지 장터? 아오지는 그 예. 북쪽에 있는 그 탄강이고 아. 여기는 아우네 장터. 아, 맞다, 아우네. 거기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친 거지. 예. 다쳤다요, 봐봐. 총 맞으셨나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잖아. 그냥 무기 같은 거 없잖아. 태극기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있는데 앞에서 총 쏘고 막 참. 아이고, 못 써. 이때도 많이 죽고 다쳤다고 하더라고. 유관순 열사도 이때 잡혀간 거고. 앞에 저기 봐봐. 벽관. 전에 고문 우려하는 거 봤었지. 예. 그렇죠? 봐봐, 한번 얼마나 보자. 들어가면 아,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여기를? 마이크를 한번 들어가 봐.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거. 올라가 봐. 안 돼! 아, 머리 집어넣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닫았던 거야. 너는
아니 잠깐만 무릎 집어넣어봐 마이클. 무릎 집어넣어. 안 들어가. 딱 그때 그 크기 지금도 그냥 불편하지. 불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저기가 실제 크기인가요? 맞습니다. 딱 그대로 재현을 한 저 거예요? 감옥이 그러니까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네. 하루 종일 서 있는 감옥입니다. 보니까 저 자체가 고문이죠. 예, 위에보다 아래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박창규 씨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마이클과 같이 살짝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기를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안에서 그 문을 잠궈버린 거죠. 와,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 만약에 덩치가 컸다면 여기 얼마나 불편했을까? 진짜 답답하다. 아이고, 괜찮아 마이클? 이 잠깐만 들어갔는데도 아프지. 진짜 궁둥이 너무 아파요. 이걸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이거는 키가 작으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유관순 열사도 이런 데 계속 계셨다는 건가? 있었겠죠. 이런 고민들 막. 여기 벽관이 있네. 봐봐. 와. 아니, 여기서 전부 다 벽관에서 고문 받고 또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그거 머리에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지금 머리 딴 거 보니까 맨 앞에가 유관순 열사인가 보다. 손 봐, 손. 피가 나네. 아니, 얼마나 고문을 이것저것 다 받았을 거야. 지난번에 우리 독립기념관에 봤었던 그렇죠. 그런 고문들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성무소에서 돌아가신 거지, 1년 만에. 그렇죠. 아유, 진짜. 아까 저 서서 있는 감옥 저런 게 서대문 형무소에 유관순 굴이라고 있습니다. 유관순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고문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별도로 아주 땅을 파가지고 그 이름 유관순 굴입니다. 지금도 그 지하에 그 모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도 다양한 신체적인 고문들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 등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저항했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문을 받으면은 이 신체적으로만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학대와 고문이 더 극심한 더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정신적인 학대와 고문도 어마어마했던 곳이 네. 이 일제의 통치 구조였다라는 걸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태극기다. 그때 유관순이 서울에서 천안 내려왔을 때 운동하려고 태극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건가 봐. 그러니까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목각판에다가 대고 태극기를 계속 만들었던 거지. 페인트 붙이고 붓고 페인트 붙이고. 그 태극기 모양들이 조금씩 다 다르네. 그러니까 직접 태극기를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지휘를 하고 참. 가보자. 유관순 열사 생가지. 생가지. 여기서 태어나셨대. 야 집이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되겠죠? 문도 그렇고. 마이클 이런 집 와본 적 있어? 한 번 제주도에서만. 제주도 집과는 또 다르지. 예. 여기가 주방, 키친. 오, 여기서 밥이랑 그 김치찌개. 그렇지. 먹을. 아궁이에서 가마솥 있고. 얘들아 밥 됐어?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가 아랫목이거든, 안방. 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봐봐. 지금 모여있어, 지금. 이게 유관순 열사가 예. 서울에서 3.1 운동하고 뭐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 독립선언문. 그건가 보다. 오. 그럼 여기 누구지? 이소재. 유관순 열사 모친, 숙부, 부친. 그럼 유관순 열사는 여기 안 계신데? 어디 있지? 여기 건너방에 계시나? 여기. 여기는 그거다, 그때 그 만든 태극기. 지금 태극기 전부 다 만들고 있잖아. 오.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한 거구나. 태극기를 해서 3.1 나눠주고. 운동 당신의 태극기. 그런가 보다. 근데 앞에 저분이 이제 유관순 열사. 가운데? 오. 와, 참. 이야.
사실 일본 경찰이 3.1 운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양한 수색과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던 사실은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2월 말부터. 네. 그때 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선언서를 숨기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뭐랄까요. 가열차게 벌어지는데 네. 실례로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서는 신생아의 강보 밑에 이 간호사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감추기도 하고요. 또 일부 여성들은 속옷 속에다가 감추기도 하고 그걸 이제 전국 각지로 퍼뜨리기 위한 네. 하나의 노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에 그 선언서가 있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여기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또 인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노력과 희생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저 속엔 다 그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숨겨서 유관순 열사가 천안으로 가지고 내려온 거네요. 네, 고향 그리고 땅으로. 이곳에서도 또 찍은 것도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이 근처에서 또 태극기 같은 걸 그려내기도 하고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구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야, 여기 앉아있으니까 시원하다. 야, 옛날 느낌. 그치. 우리나라에는 이 초가집도 있고 또 기와집. 그렇지. 네. 기와집 있잖아. 근데 그렇죠. 기와집이 사실 좀 더 잘 사는 집이거든. 네, 좀 더 비싸니까. 그러면 요게 유관순 열사 집도 사실 넉넉하진 않았다는 거야, 형편이. 그런데도 서울로 유학 보냈으니까 둘째 딸을 예. 아버지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 있고 또 깨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또 아버지 어머님의 영향도 있었겠지. 그렇죠. 예. 그래. 어떤 분이었을라나? 그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 어떤 분이었을까? 이런 비싸지 않은 집에 살면서 우리 애들은 좋은 학교를 보내자. 그런 좀 가정스러워.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 두 분 다 아우네 장터 시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집안에 또 유우석 선생 또 집안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도 마치 안중근 의사 한 분 때문에 한 분을 너무 우리가 비추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 집안 전체 총 15분의 서훈 받은 분이 있는데도 다른 분들을 우리가 자칫 잊기 쉬웠듯이 유관순 열사도 물론이요. 그분의 부모님과 그 집안의 어른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둬야 된다. 저는 그걸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네. 아, 여기네. 여기가 아우네 장터. 예.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형네 장터. 거기서 개그를 하시고. 공간이 있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나 봐. 그 3,000명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잠깐만, 마이크. 들려? 그 택시 소리? 멀리서 아니야. 그날의 함성 소리가 지금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 온다. 그래, 점점 커지고 있는 그날의 함성. 마이클, 우리도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거도 있잖아, 형. 그거도 있잖아, 형.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렇지, 마이클 땅은 아니야. 웃으면서. 우리 땅 하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와. 느낌이 좋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관순 열사가 준비했던 태극기들을 나눠주고 예.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했던 거야. 야, 이 작은 곳에 3,000명이 왔다면. 이 시내 아우네 장터 전체에 사람들 가득했겠지. 와. 근데 왜 여기로 왔을까? 이유는 있겠죠. 물론 유관순 열사 집이 근처긴 하지만 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려면 시내로 나가도 되잖아. 천안으로. 맞네. 오, 궁금하네. 당시에는 이제 장터가 지금이 생각하는 뭐 장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정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가 많았던 곳이 장터였어요. 그리고 네. 또 독립운동을 하기에도 몰래 그 장을 보는 것처럼 하기에도 좋은 장소가 이제 장터였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다 장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운동가로서
조명을 받는 그런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성 누구일까요? 편집글의 일부 보여주실까요? 누군가의 어머니는 분명하신데 혹시 박찬규 리포터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미에 대한 효도니까 어머니는 확실한 건데 그쵸.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또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그 안중근 지사님의 어머님 조 마리아 맞아요. 지사님을 바로 알았고요.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면회하라 그랬을 때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마지막 보려고 달려가서 울고불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일단 구걸하지 말고 생을 마감하라 하셨다는 그 대목에서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다.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9일자에 보면요. 삼화항, 지금 진남포를 삼화항, 그 당시엔 삼화항이라고 했습니다. 네. 삼화항 은금, 금은입니다. 폐지 부인의 제2회 의원금 낸다 할 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바로 안중근 의사 어머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본인과 세 아들의 그 며느리들까지.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안중근 의사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항해도 해주시겠어요. 뭐 수백만 원은 물론 뭐 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동네에 이 금부치를 이 바쳤습니다. 개척했고요. 예. 나중에 안 의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 조마리아 여사는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네. 어른으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상해 또 그 단체에서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 이런 쪽에서도 또 구체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이런 뭐 위대한 어머니와 네. 아들의 관계가 또 있는데요. 네네. 이 대전 현충원에 가시면 곽낙원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네. 그 묘비명을 보면 애국지사 곽낙원의 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분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기 묻힌 이유가 김구지 모, 김구의 어머니로서 묻힌 것이 아니라 이분 스스로도 독립운동가로서 묻힌 분인데 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네.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좀 아이러니컬한 점은 네. 그 곽낙원 여사의 묘와 멀지 않은 곳에 김창룡의 묘도 있다는 건데 이 김창룡은 일제 때는 밀정으로 해방 이후에는 이제 군에 투신해서 네. 이 김구 선생 암살의 그 배후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 묘도 함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인 거죠. 중요한 건 김구의 어머니도 함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실지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문구만 봐서는요, 아주 강한 상남자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박차정 의사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요? 1910년 부산 동래 출신입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에 유명한 항일 여학교가 있죠. 일신여학교. 아, 여기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또 배출한 항일 명문고입니다. 네. 여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건의 활동으로 해서 붙잡혀 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는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차에 상해에 있던 오빠가 그러면 건너와라. 30년에 그래서 건너가셔가지고 네. 그 이듬해에 약산 김원봉과 결혼을 합니다. 약산 김원봉은 두 번째 결혼이에요. 예.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이죠. 물론 박차정 여사는 초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박차정 여사의 두 오빠들도 모두 다 독립운동을 한 그런 집안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요. 총을 들고 직접 일본하고 이렇게 교전하셨다면서요. 부산에 가면은 박차정 여사의 동상이 있는데요.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네, 동상입니다. 동상이요. 이게 상상이나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박차정 여사가 그 일본군과의 교전 때 네. 참전해서 왼쪽에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이 부상에다가 또
다른 지병이 합쳐져서 결국 1940년 중경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약산 김원봉은 남과 북에서 모두 배척받은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 역사가 좀 굽은 곳이 펴진다면은 약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재조명, 당연히 국가에서 응당한 서운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서도 사랑이 싹텄던 거네요. 그래. 그거는 뭐 어디서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남녀 또 김홍범 선생님이 워낙 또 미남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에도 서로 간에 반했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서로 간에. 광복을 1년 앞두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남편 김원봉 단장이 고향에 자신 그 아내 유골을 묻었다고요. 네, 경남 밀양 그 감전동에 그 박차정 지사의 묘가 현재 예. 안장돼 있는데요. 영화 암살이나 밀정 이후에 지금은 찾는 분들이 시민들이 종종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원봉 선생은 이제 월북을 해서 나중에 북에서 사망을 하게 돼서 지금은 부부가 떨어져서 묻혀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남북관계 좋아지면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경북에서 그렇게 하니까 부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가가 지금 부산 동래구에 복원이 되어 있고요. 또 부산 그 금정구에는 말씀하신 그 장총, 그냥 권총도 아니에요. 장총을 든 이 박차정 지사의 동상이 아주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든 것 연구소 올랩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요, 사진을 통해서 좀 기려보고자 합니다. 사진 탐구 생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 안경신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이분은 누구신지요? 네,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지사입니다. 네. 당시 안 지사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오, 임신한 몸으로 폭탄을 던졌다고요? 예. 우리가 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거기에 나석주 의사라고 폭탄. 네. 종로경찰서에 김상옥 의사. 그렇죠. 예. 그건 아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평남도청에 단독으로 던지셨고 이거 말고도 신의주 철도호텔, 의천경찰서 이런 데다 이제 또 같이 던지셨고 우리가 3.1 그 만세운동 때 비폭력 저항으로 만세운동을 물론 하셨지만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어렵겠다 싶어서 직접 행동으로 네. 폭탄을 던진다든지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예. 여자로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안경신 이름 석자도 네. 기억해야 될 분이십니다. 저 사진은 네. 제가 찾았는데요. 유일한 거죠. 네. 책을 쓰면서 제가 우연히 예. 찾았는데요. 아, 여성으로서 저렇게 사형 선고를 정식 재판에서 받은 분은 거의 팔자화되고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분에 대한 기사가 당시에도 있었다는 네, 실제로 1921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는데요. 네. 여자 폭탄범 안경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냥 보면은 다소곳한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나아가 제국주의에 대한 그 해방 운동에 있어서의 최초의 여성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감형이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최초의 이제 여성으로서 역사상 아주 의미가 있는 분이고요. 이분 스스로도 평양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나왔던 아주 많이 배운 그런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즉 배우는 와중에 네. 이 민족적 모순, 국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폭탄을 안고 현장으로 뛰어든 그런 네. 대단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사형 선고를 예. 받았을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이랑 이쪽에도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형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하시게 되고 아, 네. 그래서 10년으로 감형이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안경신 지사십니다.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아기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 네. 근데 뭐 굉장히 장애를 가진 그 아드님을 낳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서 나온 그 뒤에 얘기는 지금 기록상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후에도 어려운 생활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심지어 뭐 남겨진 가족들도 지금 생사나 아니면 그 대가 어디에 이제 후손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해방 이후 이제 그 훈장이나 서훈이 내려지긴 했지만 네. 그 전달해줄 주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들은 참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또 윤희순.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복장으로 본다면 우리 한복 차림이죠. 예.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여성 의병장이에요. 원래 서울 출신이고 아. 춘천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네. 자기가 혼자 이렇게 딱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좀 적고요. 거의 집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네네. 집안은 유인석이라고 강원도 쪽에서는 뭐 팔도 의병장, 대장 했던 그 집안이고, 내가 이제 시아버님이 유홍석이셨고요. 예. 그래서 그 집안에서 대대로 독립운동 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네.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여성들, 안사람 의병가라고 그 여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사람 의병가라는 아주 그런 그 노래를 직접 지으시고 네. 의병 대장으로서 춘천 가정 여운의 꼴이라는 이제 그런 곳에서 네. 독립운동을 하셨던 최초의 여성 대장 윤희순 대장이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탄약 제조소도 직접 운영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여성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네. 뒤에서 이제 뭐 그 독립 자금을 일단 모아서 구리하고 이제 그 탄약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의병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당신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종의 병참부대. 그렇죠. 병참부대장 역할을 그게 하는 없으면 분이 바로 독립운동 하기가 어렵지 윤희순 않습니까? 예. 지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네. 그 의병가 같은 것들도 많이 작사 작곡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일부 가사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내 집 없는 의병대들 뒷바라지를 하여 보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이다. 이런 사기를 북돋고 네. 그리고 이 의병 활동에 동참을 유도해내는 노래들을 한 8곡 이상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윤희순 선생이고요. 또 이 외에 다양한 선언문들을 네. 짓고 썼던 게 또 이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강원대 박물관에 가면은 저 윤희순 지사가 제작한 그 안사람 의병가 네. 원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가면은 방금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탄약 제조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생가도 있고 또 그 인근에 가면은 그 집안의 한 분이었던 유인석 의병장의 기념관도 있고요. 의병가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싱어송라이터 네. 하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그냥 그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그렇죠. 너그러운 인상의 그 여성이신데 그렇죠.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다방면으로 활동 많이 하셨네요. 독립신문에 보니까요. 윤희순 의사를 일러서 윤의부 옳은 의자에 며느리 부자에서 윤의로운 여자 또 의로운 며느리 해서 윤의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의병대 들어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그렇죠. 직접 조직을 하고 굉장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무기도 만들어다주고 뭐 식량도 공급해주고 노래 불러서 또 사기도 구취시켜주고.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네. 당당한 그 하나의 주체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했다는데 우리가 네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사진 탐구 생활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주 단아한 여성이죠. 네. 정정화 여사인데요. 예.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의 안주인, 아. 또 하나는
한국의 잔다르크. 예. 한국의 잔다르크는 백범 김구가 붙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시아버지는 동농 김가진 선생입니다. 일제로부터 혼자 뭡니까 자기를 받았다가 그 자기를 내팽개친 분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혁명 후에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활동을 하신 분이죠. 네. 상해로 갈 때 동농 김가진은 아들 김의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김의한의 부인입니다. 동농 김가진의 며느리죠. 네네. 그러니까 조용히 부잣집에서 뭐 재산 지키면서 그냥 조용히 살 수 대갓집 있어요. 안주인 노릇하면서 예. 조용히 살 수 있는 분입니다. 네네. 저런 분들이 그런 편안한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과감히 떨쳐서 그렇죠. 독립운동에 나선 것이 참으로 저는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종화 지사님이 당연히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같이 상해로 갔을 때 여자인 그 본인과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워낙 그 당시에 조선 내에서도 감시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혹시 자기 부인과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하면 만에 하나 잡혀가서 말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단호하게 정말 부인과 며느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상해로 가셨는데 다음에 신문을 보고 아신 거예요. 신문을 볼 정도로 인텔리 집안이셨죠. 네, 네. 보시고 거기 가셨다 안심하시고 혼자 거길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나중에 상해 가서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시절이 아니니까 얼마나 검문 검색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내에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여기서 오셔가지고 독립자금 모아서 온 몸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6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뭐 그 과정이라는 게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부터 중경까지 떠돌이 생활을 피난 시절을 할 때 네. 정말 안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임시정부의 그 든든한 진짜 버팀목 역할을 하신 거죠. 본인이 직접 독립운동가로 뛰셨으면서 또 그 지난한 과정을 다 네. 지켜내신 정말 우리가 꼽아야 될 그런 네. 분이십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이분의 일대기가 책으로 출판된 게 있습니다. 98년에 항민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장강일기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이분의 뭐랄까요. 정말 우여곡절 많은 그 인생사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여유가 되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시면 이분의 묘도 그곳에 안장이 돼 있으니까 네. 책과 현장 답사 같이 하시면 더 이 역사를 올곧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보충을 네.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그 우리 독립정신의 가장 그 기초적인 건데 이분의 그 아드님이신 김자동 선생님이 지금 회장으로 있으시고요. 그분이 이제 뭐 아주 한두 살 때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상하의 일기라는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장강일기 그다음에 아드님이신 김자동 회장님은 상하의 일기 이런 책에서 그게 개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역사, 임시정부의 역사, 독립운동사기 때문에 그냥 시간 있으면 읽어보는 게 아니라 장강일기와 우리 권 작가님이 말씀하신 장강일기, 상하일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네. 책이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한 분이 바로 이 정정화 지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단단해 보이죠? 안경을 쓰셨지만 1920년대 초에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맹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대한독립청년단이라는 네. 무장투쟁 단체의 총참모로 있던 야, 조신성 지사인데요. 네. 여성이 규모가 있든 규모가 크든 작든 독립운동 또 이런 애국계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무장투쟁 저 단체에서는 친일파들을 많이 처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조선 예. 친일파들을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책임자로 있는 분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신성 지사. 지사. 예. 네, 조신성 지사님은 일본 유학을 하셨던 지금 말하면 인텔리시죠. 네. 오셔서 그 평양의 진명여학교의 그 교장이 되십니다. 네. 이제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말을 배우지 말자 너무나 이제 원수 같으니까 네. 또 한 부류는 배워서 아무튼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조신성 그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학생들한테 일본말을 배워야 된다. 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배워야 한다. 네네. 그런 철칙을 가지시고 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일본말 알아야지 작전에 들어갈 때도 또 네. 편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조신성 지사가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여성이 그 당시 이미 벌써 여성의 경제 자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신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광복군이군요. 광복군의 마던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분이고요. 네. 바로 저 복장이 여성 광복군 대원들의 복장입니다. 모자도 저래 썼습니다. 네네. 그 위에 있는 것은 나름으로 계급장입니다. 일종의. 일병이 예. 그 남편은 광복군 삼지대장 김학규 장군입니다. 예. 부부가 같이 광복군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활동을 하셨다는데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오광침 지사가 네. 1940년 중경에서 광복군이 이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30년대에는 만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을 할 때 남편인 김학규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 네. 이제 그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달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밀명을 띠고 만주에서 당신의 임시정부가 남경에 있었습니다. 예. 아직 중경까지 가기 전입니다. 남경에 있을 때 그 밀명을 띠고 가는데 이런 서류를 가져가면은 가다 중간에 잡혀서 잡히겠죠. 탈로는 탈로가 네, 나거나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려 20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예. 저 오광심 지사가 전부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200페이지를요? 그리고 어머. 그것을 예. 남경에 있던 임시정부에 가서 그대로 복귀해서 이야. 보고를 했는데요. 네. 그 두 분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은 저번에 저런 영민한 머리로 그 결과를 그대로 네. 임시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임시정부와 만주 지역 독립진영이 다시 그 나중에는 뭘 하냐면은 대단합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통합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광심 지사가 민족혁명당의 운여부 차장으로 나중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IQ가 200은 넘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몇 줄 안 되는 창규 브리핑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긴급한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명민하셨고 예. 정말 송구스럽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왜 유관순 열사밖에 우리가 몰랐을까. 정말 숨겨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점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최근에 여성 독립운동가 300인의 인물사전이라는 네. 책을 내셨어요. 아주 최근에 내셨는데 서훈 한 분 전체를 이게 다 담았습니다. 정말 이건 국가가 할 일을 뜻있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보험처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걸 이 개인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00인의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의 인물들을 한 권으로 다 볼 수 네, 보실 수 있다는 게 우리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은 10년 걸려서 썼고요. 예. 저희가 보십시오. 내년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지금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많이 있어요. 이벤트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3.1운동 100주년,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저는 책을 네. 선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모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이런 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썼으니까 예,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여성이 있었다. 여기 이런 가족이 있었다. 이 두 문장을 가슴속에 담아가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뭐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또 비겁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좀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고 또 맞닥뜨린 여러 갈등의 순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치열한 삶들을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계셨는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번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 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을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안국역에 가면요. 그 역사 내에 기둥이 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기둥 가운데 한 기둥 내면에는 모두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써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름보다는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비워진 공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찾아내서 그 이름을 좀 꼭 불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